한 권의 책이 준 신념. 책이란 읽어서 유형무형의 감화가 있겠지만 특히 청소년 시대의 독서는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일평생 내내 그 감동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 청소년 시대 나의 독서는 두 가지로 내 인생 행로에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그 하나는 학문의 길을 걷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독서에서 얻은 절실한 감동이 오늘날까지 하나의 신념으로 살아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니까 18세가 되던 해였다. 사정으로 학업을 부득이 중단하고 시골에 낙향하여 있을 즈음, 어떻게 해서인지는 몰라도 주시경 선생의 국어 문법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었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 문법이 나온 것은 1909년이었는데 그 이듬해 한일 합방이 된 후 휘문의 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이 책을 프린터한 유인본을 배포한 일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국어 문법도 바로 그 유인본이었던 것이다. 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이었지만 나는 이 프린트를 읽고 어쨌든 막연히 국어를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끔 되었다. 그 후 내가 중동 야간을 거쳐 중앙학교를 마치는 동안 국어학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점점 불변의 신념이 되어갔다. 중앙학교를 졸업할 즈음 지금의 충무로 진고개 근처에는 일본 서점이 몇 군데 있어 가끔 들른 기회가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국어를 연구하는 법칙을 알기 위해 언어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졸업할 즈음 상급 학교에 진학할 경우 연구할 분야를 언어학이라고 적어 넣었더니 졸업생 명단에는 문학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때는 대단히 불쾌했으나 생각해 보니 중학교 교원이 아직 언어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몇 년 후 나는 경성제대의 조선어 및 조선문학과에 입학하여 국어를 연구하겠다는 어릴 때의 생각을 실현하게 되었으니 그 단서는 바로 주시경 선생의 국어 문법의 변변찮은 유인본을 읽은 데서 비롯한다.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읽은 몇 권의 명작 소설은 나에게 절실한 감명을 주었고, 그때 내가 공명해 맞이하는 그 명작의 정신은 일평생 잊혀지지 않고 있다. 우선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들겠다. 자신의 배가 고플 뿐더러 굶주린 조카를 생각하여 빵 몇 조각 훔친 것 때문에 중형을 받은 장발장을 놓고 볼 때 반드시 법이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성당에서 은촛대를 훔친 다음 다시 붙잡혀 왔을 때 내가 주었다고 말하는 그 너그러운 주교의 태도는 인간의 고귀한 정신이 법보다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하나 감명 깊게 탐독한 톨스토이의 부활 속에 담긴 작가의 사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서양의 어느 비평가는 부활이 위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라고 하지만
여하튼 이 두 소설에서 받은 나의 충격은 거의 동질의 것이라고 해도 좋겠다. 네플류 도트백작이 카츄사란 하인의 몸을 버려놓고 우연히 배심 판사가 된 자리에서 심판대에 선 그 여자를 보고 같이 시베리아 유형행을 결행했다는 줄거리를 나는 정신이 물질보다 위대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암시해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늘날에 와서도 나는 그때 받은 감동의 영향을 받아 지금의 세상이 물질 문명 본위로 인해 지극히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양에서 요사이 성박람회, 성의혁명, 히피 등 해괴한 현상이 유행하는 것은 인간을 기계화하는 물질 문명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본다. 정신 문명이 뒤따르지 못해 조화를 결한 까닭에 이러한 혼란과 때로는 끔찍한 범죄마저 발생하곤 한다. 오늘날은 지식사회라고 하지만 인격이나 정신 수양이 없어 지식인은 타락하게 되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은 고도의 소비 생활을 하면서도 하등의 생산을 하는 바는 없다. 그 대신 부정과 협잡으로 세상 일을 어물어물 살아가려고 한다. 그 대신 지식 없는 사람은 오히려 착실히 근로해서 생산을 하면서 오히려 건전한 생활을 한다고 본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끔 된 것은 위고와 톨스토이에게서 받은 감명이 깊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